한동안 이게 통계가 뭔가 다시 잡혔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이 왜 제 영상을 보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집 사려는 중산층 타격,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 술렁 기사가 떴고요. 내용은 뭐 좀 다양한데요. 당분간 거래량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살 사람은 집을 살 상황인데 대출 규제까지 하면은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다. 또 그리고 급등락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실렸는데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이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은 한데 주요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다 예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기사 내용이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커다란 문제인데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싶으실 텐데 대통령실 문정부 통계 조작해 국민 기망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 정치적인 내용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대출 규제했죠. 왜 했죠? 집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준은 어디죠? 한국부동산원이에요. 통계 조작, 부동산 부분의 통계 조작은 어디가 메인이죠?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한국부동산원이죠. 여러분, 정권 바뀌면서 부동산원 통계가 잘못됐는데 이번 정권 와서 고쳤다는 얘기 나온 거 들으셨어요? 지금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캐치한 사람도 없고 고치려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물론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부동산 정책은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맞죠.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잠실 L스예요. 많이 반등했어요. 거의 뭐 19억이면 사던 아파트를 24억을 줘야 돼요. 5억 정도 올랐습니다. 규제해야 될까요? 규제해야죠. 대출 규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대가 지금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와요. 이거 지금 특례 보금 자료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와요. 9억이 넘어도 한참 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데 있죠. 인근에 어디든 찾아보셔도 좋아요. 저는 특정 단지를 찾는 게 아니니까. 얘가 특례 보금 자료론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9억 이하니까. 얘가 지금 올랐나요? 오르긴 뭘 올라요? 아직도 힘든데. 아직도 힘들어요. 오르긴 도대체 뭘 올라요? 보세요. 오르다 말죠?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올라간 걸로 보이세요? 옆에도 볼까요? 이게 올라간 걸로 보이세요? 아까 잠실 S랑 비교해 보세요. 얘네가 특례 보금 자리론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가계부채가 문제면 얘네를 누군가 많이 사고 올렸으니까 가계부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누가 사고 올렸나요? 전혀 아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특례 보금 자리론이 안 나오는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걔는 대출 규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례 보금 자리론이 필요한 아파트는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른 아파트도 많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합니다. 왜 이러냐면 제 생각에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고 여론에 뿌리니까 표가 달아날까봐 정치적으로 겁을 먹고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을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보시면 하다못해 실거래가나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람들이 올해 이제 중순쯤에 이제 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성북구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기름 뉴타운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로 티가 나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거, 전월세 시장 체크하고, 그리고 실거래가 체크하고, 이것만으로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다녀요. 대부분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현장에 나가도 할 게 없어요. 규제가 심하니까 살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티가 나잖아요. 누가 시장에 나가서 저처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저처럼 시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의 얘기가 듣기 싫으시면은
국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그냥 약간 아사리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데이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의견은 이렇지만 제 데이터랑 제 어떤 경험과 한국 부동산의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신력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저라는 유튜버랑 한국 부동산원이랑 비교가 되면 안 돼요. 한국 부동산원이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한동안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데이터가 좀 더 현실이랑 맞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가서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한정적이고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지금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을 수가 없어요. 투자도 막혀 있고 세금도 아직 비싸기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연속성과 기사를 봐야 되지만 아무튼 대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 다시 오르기 때문이에요. 가계부채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가계부채가 오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기 때문인데 예전처럼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이에요. 전세를 끼고 사면 가계부채가 올라가지 않아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전세를 가계부채에 넣는 통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대출을 갖다 썼다는 건데 대출을 쓴 집들은 보시다시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나중에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인지 아닐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지도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른 것처럼 통계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시장을 누른 방식이 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고 친 거를 수습하느니라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이가 없는 거죠.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똑바로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통계가 임의적으로 내려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임의적으로 내려놨어요. 그럼 똑바로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날 걸 지우고 옛날에 발표했던 걸 취소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복귀시키는 거지.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는데 정부에서 이미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여당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등의 행정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은 나중에 늦게 바꾸면 늦게 바뀔수록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여파에 쓸려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실거래가를 체크해 보든 아니면 저처럼 나가서 리서치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보든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작년 말부터 통계가 아니라 제 말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제가 얘기하는 대로 시장에 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맞추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현장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거의.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 제 예측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과 통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가는 데미지나 뭔가 피해를 누가 복구시켜주거나 구해주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 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게 통계가 뭔가 다시 잡혔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고민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안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도대체 어디가 올랐다고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규제를 할 거면 사유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쭉 찾아보세요.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오는 아파트는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오른 아파트는 특례 보금 자료론이랑 상관이 없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대출 규제로 왜 특례 보금 자료론을 누르냐고요. 그 이유는 알고 있잖아요.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못된 통계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동안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불편한 내용이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